이번 시간에는 재정관리의 개념과 사회복지의 재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김성철 교수입니다. 첫 번째, 재정관리의 정의를 살펴보면 재정관리란 수입에 대한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수입에 대한 지출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면서 할당받은 자원을 유효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계획도 하고 또 관리하는 부분이 바로 재정관리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조직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합리적이고 또 계획적으로 생산도 하고 또 이것을 효율적으로 배분 관리하는 과정이 바로 이러한 재정관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예산의 편성과 지출 분야의 나름대로의 특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란 일정 기간 동안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수반되는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 수입과 지출에 관한 계획, 플랜이 바로 재정관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정관리라고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의사결정의 담당자로서 조직의 목적을 현실적으로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의 지식을 갖추어야 예산을 최적하게 또 바르고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 과정, 이 버게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버게팅은 조직이나 프로그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도 하고 또 책정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각 이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의 결과로서의 의사결정을 수반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산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주된 도구는 예산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버겟 폼이라고 하는 예산 양식은 예산에 관한 의사소통 방식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좀 더 세부적으로는 품목 예산 또는 수행 예산 또는 프로그램 예산 이런 등등으로 분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이 품목 예산이 많이 집행되었으나 점차 프로그램 예산 부분이 확대되는 추세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사회복지 조직의 재정관리의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이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법적으로 위임된 봉사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도 입법기관에 의해 재원이 할당되고 또 실소비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비교적 다양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제하기 어렵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정부의 보조금이나 또는 재단에서 지원하는 재단 지원금 또는 이제 후원금도 있고 또 개별 기부 등에 대한 기부금 여러 단체들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 기부하는 거, 그 다음에 봉사에 대한 요금 또는 상품 판매 등의 수익에 관련된 이익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특별 행사를 했을 경우에 들어오는 재정도 있겠고, 더 나아가서는 투자 등의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입도 있겠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셋째는 사회복지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나름대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업에 대한 제안서라든지 또 정부와의 계약이라든지 또 기부자에게 나름대로 후원금을 요청하고 또 모금 행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객에게 봉사요금을 고객에게 봉사요금 등이 있는 이런 부분들이 바로 사회복지 업무의 다양성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회복지 서비스의 프로그램의 예산안에 여러 사항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를 뽑는다면 봉사 업무 프로그램 목적에 대한 개요를 볼 수 있겠고요. 또는 봉사 업무의 나름대로 범위도 얘기할 수 있겠고, 또는 대상 고객 규모와 수준에 관한 추정도 볼 수 있겠고요.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의 비용, 그리고 요구하는 자금의 액수 등이 포함되고 있다는 것이죠. 한편 비영리 사회복지 조직은
그 특성상 다수의 자원공급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 자원공급처는 조직 고유의 예산안 양식과 또 지급의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회복지조직은 각 나름대로 자원공급처가 제시하는 목적과 또 의도가 조직 활동을 통해 구현할 책임이 있고, 이에 따른 사회복지조직의 관리자들은 다양한 어떤 예산 양식에 의해서 이해가 필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재무관리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관리의 과정을 살펴보면 재무관리다라고 할 때 어떤 개념이 있을까요? 재무관리라고 하는 것은 이 자본 조달이라고 하는 고유 영역만이 아니라 전체 활동의 전반을 자본을 운영으로서 어떻게 운영하냐라고 하는 운영으로서 간접적으로 관리 영역까지 포함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후자를 광의의 재무관리라고도 하고, 전자는 필요 자본량의 산정, 주식 또는 사채 등의 자본 조달 방법의 선택 또는 현금 또는 수지나 보관 등에 관한 집행적 재무관리다라고 보는 것이죠. 한편 이제 이 광의의 재무관리라고 한다면 뭐 이익에 대한 관리라든지 예산에 대한 관리라든지 우리가 하는 원가 관리 또는 경영 분석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바로 계수관리나 관리 회계 등 투자 영역을 포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예산 제도가 통제 중심의 품목별 예산이어서 신축성이 많은 제약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신축성이. 두 번째는 자금의 어떤 적기 공급이 부진하기 때문에 예산 배정과 공급의 불일치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예산 과목이 너무 세분화되어 있어서 현장에서의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행정인의 책임성 그리고 윤리성이 확립되어야 효과적인 재정관리를 기대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예산 집행의 부조리도 예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예산 집행의 개선 방안으로서는 바로 자금의 어떤 최적 공급과 또 상황의 변화에 적응성을 좀 제고하기 위하여 단기 배정과 또는 조기 배정 그리고 배경 유보 등을 확보하여 예상 배정과 더 나아가서는 공급의 불일치를 시정하고 제약과 관련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의 계약을 나름대로 줄이고 또 집행의 불합리성을 조장하는 그렇게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집행 절차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재정관리의 일반적인 과정을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재정에 대한 계획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재정에 대한 계획은 뭐 법인이라든지 또 법인의 지원금, 더 나아가서는 프로그램의 이용자의 부담금, 또 어떤 지역에서 후원하는 그런 후원금도 있겠죠. 후원금이나 또 외부 프로젝트 지원금 또는 타 법인 지원금, 더 나아가서는 정부 보조금, 그리고 이월금 등을 수입원으로 확보하면서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다음은 예산 수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과 지출의 균형을 맞추는 단계이고, 프로그램 담당자가 담당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 근거를 가지고 계획하고 더 나아가서는 각 프로그램 예산안을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각 부서의 책임자는 세부 예산을 종합하고 이를 수합하여 나름대로 직접 사업비 예산을 종합하기도 합니다. 한편 이제 직접 사업비 예산을 수립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사무비와 재산 유지비 등의 간접 사업비 예산을 합하여 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전체 예산을 검토한 후에 확정을 하고요. 예비비는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해야 사용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을 관리하는 것으로 예산에 반영된 금액에 대하여 예산 집행 내역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관장이 결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 기관장의 권한을 위임하여
부장이나 과장의 정결로 예산을 집행하기도 합니다. 다음은 회계 처리를 살펴보겠습니다. 회계 처리는 지출 결의서와 영수증을 확인한 후 금전출납부와 각 항목별 계장 원장에 기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에 의하여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총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월 단위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며 필요시에는 추가 경정 예산이죠. 추가 경정 예산안을 세울 수 있으며 이것은 곧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다음은 결산서의 작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작성은 회계 연도 말까지의 수익과 지출을 재무회계 규칙에 의거하여 정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감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와 사회복지사업에 경험이 있는 전문가에 의해 예산이 규정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감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회계감사는 법인에서 실시하는 내부감사와 더 나아가서는 정부 감독기관에 의한 외부감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부감사와 외부감사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회계감사는 사회복지조직의 책무성을 지역사회 후원자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결산 보고서 심의 및 승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산과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에 관련 정부 감독기관에 결산서를 제출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복지 재정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재정이란 사회복지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재경비의 획득, 그리고 지출, 관리의 계획적, 조직적 행위로서 본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재정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간 사회복지기관의 관리에도 확대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회복지 재정의 형태는 공공부분의 재원과 민간 부분의 재원으로 나누게 되죠. 그래서 공공부분의 재원은 일반 예산이라든지 사회보장을 위한 조세 비용, 그리고 민간 부분의 재원은 사용자 부담금 또는 자발적 기여금, 기업복지 또는 가족 내 또는 가족 간 이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특성을 잠깐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째는 여전히 복지재정 수준 자체의 저열성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복지재정 결과 과정에서 행정당국의 지배력이 강하다는 점이고, 세 번째는 정부 재정이 나름대로 순중주의에 입각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네 번째는 복지 예산에 있어서 중앙정부 사업의 대응 예산이 근간을 이루고, 그로 인하여 지방복지 예산은 수동적으로 집행된다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특성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재정의 개념 중에 사회복지 재정의 관련 대상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첫 번째가 지방 이양 대상 사업이 있고, 두 번째는 국고보조 대상 사업이 있고, 세 번째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이 있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사회복지 재정의 특성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조직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자원의 의존성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원에 의한 의존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정자원을 동원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었고요. 사회복지 조직에서 재정관리는 예산이나 교부금 신청이나 인건비, 세금 및 여비 지급 등과 관련된 기술적인 문제고, 재정관리는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 과정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로 사회복지 행정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재정관리는 기획, 인사관리, 지역사회 관계와 같은 다른 관리 업무와 연계되어 있다는 것도 특성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 재정의 특성 중에 보면 비영리 조직으로서 사회복지 조직들은 영리적인 이윤을 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모금 활동과 같은 외부적 재원 확보 노력에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은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이용료 수입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회복지 조직의 재원과 관계에 관련된 주요 특징으로는 사회복지 조직은 일반적으로 재원의 지속적인 조달과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회복지 조직은 매우 다양한 재원을 가지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이나 기부금이나 수익 사업에 관련된 이용료 등으로 확보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이들의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조직은 특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재단에 사업 제안서를 쓰거나 또 정부와 계약 관계를 맺고 또는 기부자에게 후원금을 요청하고 또 모금회를 통해서 모금회 단체들과 연대하여 모금 행사들을 참여 고객에게 요금을 지불토록 요청하는 등 다양한 그러한 재원 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복지재정의 유형으로는 공공재정이 있다는 것인데요. 공공재정은 공적 책임을 행하는, 다시 말하면 사회복지 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지방자치가 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바로 공공재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간재정이 있는데요. 이것은 민간 사회복지 사업의 지원은 국가라든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위탁금 등의 공비와 그 다음에 공동모금 그리고 그 밖의 기부금에 의한 배분 기부금과 대부금, 그 다음에 공영 경기 수익금, 나름대로 어떤 경기에 대한 그러한 수익금과 또 기타 수익 사업 부분들에 대한 수익에 대한 조성, 이런 것으로 민간 재정은 이루어지겠고요. 이 밖에 사회복지 재원을 기업 과세에 대한 강화, 즉 법인세 증징이나 조세 특별 조치에 의하여 조달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이러한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같이 질문과 토론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